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 파트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국회가 하는 입법적 통제. 우리는 뭐 동의 거부라든지 의회 제출 절차라든지 미국의 입법적 거부라든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은 없다. 186페이지 그 2번의 입법 내에 그런 애들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통제 수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제 수단으로 B죠, B. 대통령령 등은 국회에 통보하는 제도는 있더라, 그죠? 이게 별표 한 2개는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시사적으로 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파트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187페이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등이 재정 개정 폐지됐을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고, 폐지 동그라미 10일 이내 이 숫자까지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본회의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해 봐서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 동그라미. 뭐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강하게 이제 개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 파트.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자, 그 사법적 통제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바로 우리는 법규 명령을 바로 다툴 수는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다퉈라? 구체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법규 명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통제를 어떻게 불러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규범을 통제하는 제도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러죠. 187페이지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자,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두밀분교 폐교조례와 같이 분명히 조례야. 조례라는 건 법이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야. 따라서 처분성이 없어요. 하지만 두밀분교 조례는 조례 그 자체로 그 학교가 폐교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직접 그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죠. 따라서 이거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밀분교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 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해줘서 판단을 해준다더라. A급이죠. 188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AA급.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 아직 이 항고소송을 배우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자, 하지만 순서가 이제 책이 앞에 있으니까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고 소송이란 건 처분을 다투는 거야. 따라서 처분을 안 해줄 때 그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을 안 만들어주면 처분을 안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별표 2개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내죠. X입니다. 중요하죠. 판례도 마찬가지. 안동댐과 관련해서 입법 부작위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줄치는과 같이 추상적인, 일반적 추상적인 그런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법령을 제정해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원은 뭔가 그 행위가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돼. 그때만 처분이라고 봐줘요. 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니까 잘못된 소란 말이야. 자, 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소 자체가 부적법한 소니까 각하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A급.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헌법재판소는 원래 헌법에서 배우지만, 자, 명령 규칙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헌법 107조 1항에 있던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법원은 이 법률을 헌재에 보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때려주든지 합헌 결정을 때려주든지 그 헌재 결정을 받고 나서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명령 규칙은 법규 명령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누가 심판하라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라고. 그 말은 각급 법원이 이 법규 명령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법률은 헌재가, 명령 규칙은 각급 법원이 이렇게 나눠놨죠. 자, 근데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법률을 심판하는 데가 헌재라는 거예요. 재판의 전제가 됐단 말은 뭐야? 어떤 구체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법률이 위헌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헌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위헌법률심사라 그래요. 위헌법률심판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도 하지만 헌법소원도 해주고 있고 탄핵, 그 다음에 뭐 위헌정당 해상결정, 그 다음에 권한쟁의 이런 일을 하는 데가 헌재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건 법률이 위헌일 때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헌재가 심판해 주는 거. 헌법소원은 그게 아니라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가가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는 요걸 바로 헌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헌법소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헌법소원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은 당연히 법률은 헌재가 해야 되고 명령 규칙은 각급 법원이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헌법소원은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가 아니라 어떤 법률이 또는 법규 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걸 용어를 써야 돼요.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용어야. 약간 달라요. 보는 시각이. 여러분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요거는 처분이 되죠. 헌법소원은 이것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규칙도 헌법소원이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이 별표 2개. 헌법소원이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단해 줬습니다. 밑에서 위에서 둘째 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다 이게 법규성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셋째 줄 판례에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모두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 주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B 대법원은 앙탈을 부립니다. 왜 니네가 이것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헌법 107조에 법률은 니네가 하고 명령규칙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명령규칙을 니네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니네가 하라는 거야. 직접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소원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판단해 줍니다. 가면. 대법원은 하지 마라 그래요. 부정설이에요. 하지만 다수설 헌법재판소는 해줍니다. 해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가 별표 2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니은 행정 입법 부작위는 그러면 헌법 소원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입법 부작위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된다 그랬죠. 법원에. 하지만 헌법 소원은 제기가 가능하다. 역시 별표 하나. 그 밑에 판례도 치과 의사와 관련해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안 하는 거에 대하여 치과 의사들이 이제 그 치대를 나온 이제 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헌법 소원을 받아줬습니다. 하여튼 뭐 행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되고 헌법 소원은 가능하다. 그게 별표입니다. 그다음에 그 A, B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헌법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능의 별표 하나. 판례.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자, 분명히 행정부에다가 뭘 하라 그랬어요. 시행규칙을 만들으라고. 근데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밑에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분명히 위임을 했어요. 하라고. 근데도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 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대하여 심판을 했다는 거죠. B급. C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국민에 의한 통제는, 국민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촛불 집회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확인 문제. 위법한 법규 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나중에 배워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2번. 위헌인 법규 명령이 재판에서 성결 문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통제된다. 자, 위법인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누가 심판하죠? 각급 법원이 심사한다 그래야지. 헌법재판소가 통제한다 그러면 안 되고. 3번, 그 답은 2번이네요. 3번, 상위 법령과 모순되는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무효입니다. 법규 명령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두밀분교 조례 있었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때는. 5번, 법규 명령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될 수 있죠. 아까 헌법 소원은 된다고 그랬다. 됐습니다. 다음 행정규칙. 이거 했나? 했지. 자, 이제 뭐만 남았냐면 가장 중요한 198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복습을 하라 소리 안 했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알아야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걸 모르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하려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법규 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지잖아. 그렇지? 법규 명령에는 어떤 게 있죠?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거죠. 시행령은 어떤 걸 말해? 뭐를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이거는 총리령 아니면 각부 장관, 부령.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법규 명령이라고 불러요. 물론 뭐 중선의 규칙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 있죠.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은 뭐죠? 위반하면 뭐라는 거야?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요.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요. 자, 이런 법규 명령은 법원이 재판할 때 재판 규범이 돼야 안 돼? 되죠. 재판 규범이 된다. 행정규칙은 어떤 걸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겉을 딱 봤을 때. 훈령 메토, 예규 메토, 고시제 메토, 지침, 무슨 표 이런 것들. 이런 게 행정규칙이죠. 지금 노동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기업에서 어떤 근로자를 저성과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 성과가 약한 사람,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은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에서 노동 근로자들은 이거 반대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침에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내려보냈어. 지침이라는 건 뭐다?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이라는 거죠. 행정규칙.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고. 대외적 효력은 없고. 위반해도 위법 아니고. 재판규범 안 되고. 배웠어, 이제. 자, 이번에는 입법 형식과 규율 사항이 불일치해요. 행정규칙은 주로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걸 행정규칙이라고 불렀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각각 다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재량행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줬더라. 뭐라 그래서 그걸 재량, 준칙,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표가 어떻게 됐죠? 예를 든 게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 위반하면 3개월. 이런 기준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A를 위반하면 500만 원, B를 위반했을 때는 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1000만 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는데 각각 과징금이 다르길래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야. 재량, 준칙. 이게 뭐야? 행정 규칙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준에 따르라고 주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분명히 법규 명령이에요. 껍데기는. 그 말은 뭐예요? 껍데기가 법규 명령이라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어디에 적혀 있다는 거야? 무슨 법? 시행령에 적혀 있다는 거죠. 껍데기가 지금 법규 명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 시행규칙. 근데 뭐가 적혀 있는지 보니까 이 시행령 안에 요 표가 싹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가 돼가지고 별표 2 이렇게 해가지고는 표가 이런 표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야. 요 표는 그럼 뭘까 이 말이야. 겉을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니까 법규 명령이에요. 요 내용을 보면 뭐야? 재량 준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뭐야 그러면? 법규 명령인데 그 내용을 실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재량에 관한 기준을 정해놨더란 말이야. 실질은 행정규칙에서 원래 정할 걸 법규 명령에다가 규정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뭘로 봐야 될까 이 말이야. 자, 여기에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 위반하면 3개월 돼 있더라 이거죠. 자, 이걸 왜 문제가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첫 1차 위반에서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나한테 3개월을 때리는 거야.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1차 위반하면 1개월 돼 있는데 3개월 때리면 위법이에요? 아직 위법은 아니잖아요.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거를 위반한 것도 맞죠, 지금? 이거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 이걸 법규 명령, 시행령이 있으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보면 요 표를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고,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위반 아니고, 이 뭘로 봐야 될지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따라서 학설이 나뉘는 거야.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뭘로 봐야 된다고 볼까? 응? 법규 명령이라고 보자 그러겠지.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규 명령으로 봐야 돼. 법규성 있어. 위반하면 위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건 재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 건데 그걸 뭐 법규 명령이라고 봐.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학설은 아니더라. 여기 조금 다수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뭐죠? 학자들은 뭐라 그러든 실제 판례가 뭐라고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판례. 옛날에 판례는 뭐라고 봤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딱 표대로 딱 재판하기가 좋죠. 표 딱 보고 1차 위반했네? 근데 왜 3개월을 때렸지? 위법. 그렇죠? A를 위반했네? 과징금 500만 원 때려야 되네? 근데 700만 원 때렸어요. 위법.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보면 쉽잖아. 그렇게 보자는 건 법규명령으로 볼 거고, 그런 판사들은. 좀 부지런한 판사들은 B가 이제 청소년한테 유해 도서를 대여한 경우에는 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거야. 자, 갑이라는 도서 대여업자가 있어요. 어떤 애가 아니야. 한 32로 보여. 30대로 보여요. 성숙해 보여. 그래서 왔길래 뭐 만화 빌린다고 왔길래 그냥 빌려줬어. 딱 빌려주는데 단속반이 온 거야.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저 중학교 3학년인데 이래. 진짜 미성년자잖아요. 청소년한테 유해도서를 대여한 거야. 근데 이 유해도서가 7일 전까지만 해도 유해도서로 결정이 되지 않은 그냥 빌려줄 수 있는 만화였어요. 근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 매체물로 결정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거야. 이 만화방 주인은 몰랐던 거야. 그 사실을. 그래서 당연히 누가 봐도 청소년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이 만화는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던 만화였기 때문에 그냥 빌려준 거야. 근데 단속에 걸렸죠.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보겠죠. 시행령 안에 이 표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일에 해당하네 700만 원 때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자, 그러면 갑은 어떨까요? 억울할 거 아니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나는 몰랐고. 그 학생을 누가 청소년으로 보냐 이 말이야. 30대로 보이는 애를.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야.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판사야. 어떻게 하죠?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법규명령을 제대로 따랐네? 적법. 너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자, 근데 판사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안 됐어. 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그러려면 이걸 뭘로 봐야 돼요?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판결을 하고 싶은 거야 판사들은. 만약 게으르지 않아요. 자기가 재판하는데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합리적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개별적 정의에 부합하는 그 말은 그 사건에 가장 알맞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행정 규칙으로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판례는 무조건 뭘로 봤다? 이 중에서 이걸로 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위법, 적법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규범이 되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고 진짜 이 사건에서 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던 거야. 근데 학자들이 난리야. 이 다수설이거든. 평석이 나오면, 원래 판례가 나오면 학자들이 이제 그 판례를 평가를 하는 이제 논문 같은 걸 써요. 이 판례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법규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걸 지멋대로 뭐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느냐.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규 명령에다가 규정한 걸 왜 행정규칙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도 비판을 하니까 판례가 그냥 그래 내가 졌다 한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섰어요. 한 발만. 그 말은 뭐야? 일부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일부는 예전의 판례대로 그대로 간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까? 한 발만 물러서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더 상위 규범이에요. 요게 상위 규범이에요. 요게 상위 규범이죠. 따라서 나눈 거야. 무슨 법, 시행령에 이런 제재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1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때리고 이런 게
제재하는 기준, 재량 준칙을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 놨으면 뭐 그냥 넣어도 되고 별표로 넣어도 되고요. 이 별표란 말은 조문이 쫙 있고 제일 뒤에 표 하나, 표 둘 이렇게 되는 걸 별표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표 3, 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행령에 가면 붙어 있다고. 별표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놨어. 또는 시행 규칙에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나눠 보겠다는 거야. 하나는 뭘로 보고 하나는 뭘로 보고 하나는 법규명령, 하나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뭐를 법규명령이라고 볼까? 에? 시행령이지. 상위기범을 되도록이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봐줘요. 지금 현재.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 판례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 몰라요. 공무원들은 이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지 법규 명령이란 말, 행정규칙이란 말도 몰라요. 이제 지금 한 6급, 7급, 한 40대 넘은 사람들 그때는 행정법을 시험을 안 쳤거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행정법 시험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잘 알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자는 건 뭐예요? 시행령에 있는 기준은 위반하면 바로 위법. 시행규칙에 있는 기준은 위반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니야. 이렇게 보자는 게 현재 판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뭐만 보면 돼, 여러분들은? 무슨 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규정 이렇게 나오면 시행규칙을 딱 봐야지. 시행규칙이면 법적 성질이 뭐다? 행정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규정 이렇게 나오면 약사법은 외울 필요가 없고 시행규칙에 별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규정 이렇게 돼 있으면 청소년 보호법 무슨 령? 시행령이니까 법규명령 이렇게 보면 된다고. 외울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냐를 보면 돼. 제재 기준, 별표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요걸 공부할 때 예배가 아닌데 예배같이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무슨 계획 절차라든지 인가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시행규칙 안에. 이거는 뭘로 봤을까 이거죠. 우리 판례가. 자, 우리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만 보면 되죠? 무슨 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뭐가 들어가 있네요. 기준이. 그럼 뭐로 봐야 돼? 행정규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법규명령이라고 본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랬더니 일부 교수들은 야 드디어 우리 판례가 시행규칙에 들어간 행정규칙도 법규명령이라고 봤다. 우리 다수설의 의견에 따랐다라고 평석을 쓴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또래이들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인가기준이라는 건 원래 법규적인 거예요. 원래 재량준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원래 법규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 생각하는 교수들도 꽤 있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교수들도 꽤 많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냥 시행령에 무슨 표 기준 들어가 있으면 법규명령, 시행규칙에 들어갔으면 행정규칙인데 예외로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무슨 인가기준은 법규명령이라고 봤다더라.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그 사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30대로 보이는 중세인간, 고생인간 만화를 빌려준 사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제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들어가 있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도서를 대여하면 700만 원 이렇게 딱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표에. 자, 그래서 단속에 걸리니까 이 공무원은 이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를 때리겠어요? 700만 원을 때렸겠죠.
자,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판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이런 제재 기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본다? 법규 명령으로 봐요. 자, 그러면 법규 명령에 따라서 딱 700만 원 때렸죠. 그럼 뭐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에요. 판사 입장에서는 적법하니까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 얘는 봐줘야 될 것 같으면 이 난감한 거야. 이제 한 발만 물러서서 두 발 다 물러서면 또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난리가 날 거고 교수들도 비판도 많을 거고. 자, 그래서 짱돌을 굴린 거야, 판사들이. 어떻게 굴렸냐면, 자, 시행령에 이런 기준은 법규 명령 맞다. 오케이. 근데 2개 정도 판례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700만 원이라는 것은 딱 700만 원만 때리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정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액수가 아니다.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건. 700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 한도액을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따라서 저렇게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여중생에게 유해 도수로 결정된 게 일주일밖에도 안 된 도수니까 알 수 없었던 그 사건에서 저렇게 최고 한도인 700만 원을 때리는 것은 좀 심했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따라서 인용해 준 거예요. 취소해 준 거예요. 비례 원칙에서 봤던 판례예요, 우리가. 앞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규 명령이라고 보나, 그러나 그 기준에 있는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뭐다?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건에서 이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은 그 시행령을 외우라는 건 안 나와요. 그냥 뭐 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액은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라고 보았다. 뭐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X다 이거죠. 최고 한도액이라고 봤던 판례죠. 요 2개를 제외하고는 다 정액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경우만 아까 청소년보호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거기에만 판례가 이상하게도 최고 한도액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 2 판례가 낼 거니까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자, 이 말이 어려워요. 헷갈려요. 법규 명령의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껍데기가 법규 명령인 행정규칙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껍데기가 행정규칙인 법규 명령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정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훈령으로 정했어요. 고시로 정했어요. 무슨 지침으로 정했어요. 껍데기는 훈령, 고시, 지침, 무슨 표 뭐 이런 거야.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법령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노인복지법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야, 드디어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보조금을 준단다라고 이제 법률이 이제 통과됐다고 조화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 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누가 정해야 될까, 이제? 그 기준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법률에다가 안 만들었죠, 지금. 장관이 정하는 기준. 장관이 정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장관한테 이 기준을 정하라고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에서는 뭘로 정하면 돼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또 훈령 외교 고시 지침표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왜? 특별하게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로 안 했죠? 특정을 안 해준 거야, 우리 법률이. 장관 네가 정하라고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장관 입장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면 법제처 심사 거쳐야 되죠?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근데 행정규칙은 그냥 뚝딱 만들면 돼요. 지침 고시 그냥 하나 만들어서 공포해버리면 돼요. 따라서 만들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노인복지사업 지침으로. 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70세 이상의 노인이고 부양가족이 없고 이런 할아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지침을 만든 거야. 자, 그랬더니 68세인 할아버지가 이제 당연히 법률이 공포될 때는 65세 이상 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침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래요. 보조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보조금 신청을. 했더니 구청장이 이 표를 보니까 70세 이상 해당하는 노인에게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라 그럴까요? 할아버지 아직 어리시네요. 아니 몇 년 더 있어요. 70세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아직은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줄 수가 없네요. 지급 거부 결정이 나오더라 이 말. 그렇죠? 여러분이 복지국 공무원이면 당연히 안 주겠죠? 지급 거부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지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라고. 왜? 자, 이제 법원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행정규칙, 이 표에 따르면 이 거부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68세니까 안 줘도 되죠. 거부한 건 적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표가 이 지침이 법규 명령이냐? 법규 명령이면 이 지급 거부는 어떻게 해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법규 명령을 지금 위반했어요, 따랐어요? 따랐죠? 그러니까 적법하지.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그것만으로 아직 위법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역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걸 뭘로 봐야 될지 이 말이야. 여기는 형식을 강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형식이 뭐야 지금 여기는? 시행령 지침이니까 껍데기가.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거죠. 바뀌었죠 저거하고. 행정규칙으로 봐야 돼. 실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법규적인 내용이잖아. 그죠?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조건을 정한 거잖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조건이 들어가면 보조금이 나오는 거고 안 들어가면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이라고 봐야 돼. 또 어떤 학자들은 독일의 빌 판결에서 참고로 봤던 판례야. 그거 행정규칙인데도 법규 명령이라고 본 판례가 있던데 우리도 그런 거라고 보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보자. 그래서 법규성을 인정해 주자. 이런 학자들도 나오는 거야. 별의별 학자들이 다 나온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법규적인 내용을 어떻게 행정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 위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결론은 판례가 중요하죠. 역시 판례는 뭐라고 볼까요? 위임을 받았고 그 내용이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상위 법령과 이 행정규칙이 결합하여 함께 하나의 어떤 결합해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 할아버지는 소송에서 이겨요, 져요? 져지죠. 왜? 법규 명령이니까. 법규 명령을 따라서 처분한 거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이 할아버지는 이 지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알았어요. 70세 이상으로. 법률은 65세라고 그랬는데 지멋대로 70세 이상으로 좁혀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법규 명령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법규 명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잖아. 법률은 65세 이상 노인한테 주라고 돼 있는데 지멋대로 70세 이상 노인으로 바꿨으니까 이 법규 명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거야. 자, 바로 이걸 다툴 수 있어, 없어요? 바로 다투면 안 되죠. 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건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청한 거야, 일부러. 당연히 안 나올 줄 알면서도. 거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요. 이때다 하고는 이 법규 명령은 위법이다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판단할 수 있다고? 각급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진짜 이 법규 명령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놨더라 이거죠. 따라서 판사가 보니까 위법한 거야. 따라서 이 지침은 위법한 법규 명령이다 이거죠. 따라서 위법한 법규 명령에 따른 지급 거부니까 이 지급 거부도 위법한 거야. 취소한다. 이겼다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법규 명령이라고 보더라. 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빨리 책으로 198페이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 명령을 네모를 해둬야 돼요. 형식이 뭔지가 중요해요. 딱 보면 그 말은 뭐예요? 형식은 행정규칙은 보통 고시나 훈령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실질의 행정규칙일 때 이걸 법규성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적극설은 또는 형식설은 형식설 법규 명령서 살짝 줄 끊으면 되겠죠. 형식을 중시한다. 이에 반하여 소극설은 셋째 줄 구체적 타당성과 탄력성의 확보가 어렵다. 법규 명령이라고 보면 넷째 줄 그 성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됐고요. 속건 여부 기준설은 됐고 판례 이제 중요한 건 판례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령,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적극설, 즉 법규 명령설을 취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동그라미 법규성 인정. B. 구청소년보호법 동그라미 그 밑에 같은 법 시행령 동그라미 그 밑에 별표 6 동그라미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징금 기준. 전형적인 그 사례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시행령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라고 봤을까? 법규 명령 별표 법규 명령. 근데 이기는 하나 이렇게 했어요. 왜 갑자기 이기는 하나라 그랬을까? 들어본 것 같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 이게는 정액이 아니라 뭐라고 봤다고? 한도액이라고 법 판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뒷부분.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표. 이런 판례가 나왔구나. 다음 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동그라미 시행령 동그라미 그 밑에 별표 5 동그라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동그라미. 역시 뭐요? 시행령이니까 법규 명령. 근데 이기는 하나. 역시 쭉 내려오면 그 기간이나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 할 것이다. 이렇게 봤구나. 요 두 개의 판례만 그래요. 나머지는 아까 그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과 같이 그냥 법규성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창고는 몰라도 되고 니은. 총리령,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뭘로 봐야 되느냐? 우리 답은 알고 있죠? 법규성을 부정하죠?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창고가 아니라 이거는 창고라기보다는 판례인데 좋아요. 각종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별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그 밑에 구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의료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등등. 자, 무슨 법 시행규칙 별표 이런 말이 나오면 뭘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보더라. 그죠? 그 밑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편하게 읽으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쭉 뒤에 개정 교통 불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 불령, 불령 동그라미.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면허 취소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니까 셋째 줄 행정 규칙에 불과하겠네요.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말은 시행 규칙에 불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 규칙에 불과하단 말이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그 기준을 따랐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요. 행정 규칙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다. 다음 2번.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 내외적인 판례. 자, 이건 내외적인 판례라고 봐도 되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봐도 되고요. 암기해놔야 되겠죠. 2번 옆에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동그라미.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쭉 내려와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동그라미. 자, 제재기준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내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다 한 거야. 법규명령이라고 봤다 이 말. 암기. 다음 이번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 네모 또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이렇게 용어를 써도 되고요. 이걸 법규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학설은 법규명령이라고 보자. 아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아니다. 규범 구체와 행정규칙이라고 보자. 독일에.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위헌 무효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판례는 중요한 건 판례는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뒷부분. 법령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을 하면서 자 가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가로로 닫아보세요. 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아예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부령으로 정하는 거야. 근데 그냥 장관이 정하는 이라고 해버렸겠. 뭘로 정하라는지 특정을 안 해준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임 행정기관이 편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버렸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그 밑에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자, 이럴 때는 그 밑에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자 가로 열고 당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가로 닫고 위임을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죠.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동그라미. 지 혼자만은 안 되고 함께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판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94년도 노인복지 사업 지침. 지침이네요. 자, 이런 지침은 원래는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둘째 줄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부에서 권한을 부여했고요. 셋째 줄에 그 법령의 규정 내용을 자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맞네? 맞겠지. 판례인데. 쭉 내려와서 근데 문제다.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각급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네요.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이 지침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AA급. 그 다음에 2번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 훈령이네요. 훈령 지침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B급.
다음 페이지 실정법.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제를 하려면 법률로 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4조 2항에 단서에서 첫째 줄 제일 뒤에 다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해요. 국회가 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뭘로 정할 수 있다?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대요. 고시 등 동그라미. 규제 이런 거는 법규제인 거잖아요. 근데도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밑에 줄. 이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는 뭐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저거를 인정한 거예요, 지금.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고시 등. 형식이 뭐야?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 아니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인정한 조문이다. 그래서 이 학설들 중에는 어떤 학자들은 위헌무효설이 있었잖아요. 왜 법규 명령으로 안 만들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근데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제. 법률에서 고시등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핵심은 기억의 넷째 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별표. 그래서 개별법에는 여러 가지 고시 뭐뭐 있는 게 있다. 한계. 당연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도 법규 명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법규 명령에서 배웠던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 뭐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거다 이 말이에요. 위임 입법의 제한 원리에 따라야 된다. 다만 위임 입법의 제한 원리에 따라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에 둘째 줄 4번의 둘째 줄. 그다음 넷째 줄 다만 그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보면서도 절차적 통제, 특히 공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표에서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니까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공포를 해줘야 돼요. 근데 행정규칙은 공무원들한테 전달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저런 고시나 저런 지침은 껍데기는 행정규칙이잖아요. 저거는 법규 명령이라고 우리가 보죠. 법규 명령이라고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공포를 해야죠. 근데 우리 판례는 껍데기가 지침 이런 거니까 공포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따라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특히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거죠. 동그라미 정도인데요. 자, 4번 4번이 아니고 1번, 2번 해야 되는데. 역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 절차에 관한 상공부 고시네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시니까 행정규칙이네.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97%는 이거라고 보면 돼요. 고시 형식의 법규 명령.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 이런 말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무슨 고시라 그러면 둘째 줄 뭔가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결합하여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겠네. 하지만 넷째 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대요. 즉 공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4번 판례 B급, 5번 판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 행정규칙이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버리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아까 노인복지법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아까 효력이 없죠. 무효라 그랬잖아요. B급.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갑니다. 193페이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93페이지.
자, 행정규칙은 법적 성질이 법규예요, 비법규예요? 법규가 아니에요. 법규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법규설. 그래서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 판례는 대법원 헌재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근데 그래서 원칙적인 판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특별시 동그라미 상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 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요령 동그라미 요령, 검찰청법 업무규칙 뭐 됐고, 서울특별시 또 나왔네요. 특별분양 개선 지침 동그라미, 역시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분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심사를 하는데 어떤 지침이 되는 거. 이게 뭐 국민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심사는 요렇게 해라, 조심해라, 뭐 이런 거니까. 업무 면허 관련 요령, 비관리청 항공공사의 시행 허가를 관한 기준 됐고요.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 이런 말을 가지는 것은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규칙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 행정규칙이 많겠어요? 그 밑에 있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많겠어요? 훈령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된 거는 거의 다 주는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위에 서울특별시 무슨 지침, 심사처리 지침, 무슨 요령, 편람 이런 걸 빼고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 예외적인 판례. 니은에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동그라미, 그 밑에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 훈령인 노인복지 사업 지침, 아까 했던 거죠.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국세청 훈령인 주류도매물 지침.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액화석유물 고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무슨 고시, 고시, 그렇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고시 나오면 원래는 행정규칙인데 법규성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인정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명령이 끝났어요. 자, 시험 자, 17번 한번 풀어볼까요? 213페이지. 12년도 국가직 문제. 213페이지 17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아까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서울시가 뭐 했다 그러면 한 99%는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돼. 신기하게 그런 판례가 많습니다. 2번 교육부 장관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은 내신 성적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잖아요. 각 학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내신 성적을 산정할지 기준을 정해준 거잖아요. 따라서 조직 내부의 심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처분성은 부정이죠. 두밀분교를 제외하고는 당연하고. 3. 아까 노인복지법이네요.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94년도 노인복지 사업 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일단은 법규명령은 맞죠?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위법해서 무효다. 4번 법령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맞죠? 법규명령으로 소유를 가진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게 됩니다. 1번이 조금 어려웠던 거지. 나머지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였다. 이것이. 마지막 18번만 풀고, 행정청이 행정사무 처리 준칙을 불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사무 처리 준칙 이런 걸 불형으로 정하면 행정 규칙으로 봐야 되는데 판례가 법규 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아까 예외적인 판례를 묻는가 보다.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인가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잖아요. 나머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 3번 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칙이 이제 불형이에요. 시행규칙을 처리 기준을 적어놨더라. 면허 취소 처분 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다. 19번은 뭐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든지요. 노인복지법을 가지고 사례형으로 만든 문제니까. 자, 쉬었다가 행정행위.